식입니다. 이제 문자를 표현해가지고 식을 표현을 하겠죠. 자, 문자를 사용한 식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야, 아이스크림이 500원인데 몇 개 샀는지 몰라. 그럼 아이스크림 가격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500 곱하기 x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몇 개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x개를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500 곱하기 x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거 우리 전 단원에서 했던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거 이제 끝났고 이제 문자 넣어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고. 자, 여기 아래 참고문에 나와 있는 거요. 셀은 참고문에 나와 있는 게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은 물건 가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거스름 또는 내가 낸 돈에서 물건 값을 빼면 된다. 거소치 공식 나와 있고요. 농도 공식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암기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에는 그래요. 고등학교 때에는 여기 있는 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요. 중학교 때는 되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 꼭 암기하도록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500 곱하기 x1이었잖아. 그치?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곱하기를 생략을 합니다. 곱하기는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숫자와 문자 사이에 있는 곱하기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0 곱하기 x 같은 경우에는 500x라고 쓰시면 되고요. 문자는 이럴 경우에 숫자보다 뒤에 쓰는 것이 뒤에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x500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X500은 좀 마치 어떤 제품 이름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X500이라고 쓰지 않고 500X 이렇게 숫자를 앞에 쓰고요. 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도 곱하기 기호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 같은 경우에도 XY라고 적는 것이 가능한데 이럴 때에는 보통 알파벳 순서를 지켜서 씁니다. 그래서 YX라고 써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는 많이 안 쓰고 XY다라고 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할 때는 거듭 제곱을 나타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x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때 x가 3개 있으니까 x 세제곱에 y 2개 있으니까 y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알겠죠?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거, 1이다라고 하는 거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쓸데없는 실수를 하시는데 1x는 그냥 x라고 적으면 되고요. 마이너스 1x는 마이너스 x라고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곱하기를 하더라도 똑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x랑 2분의 1x랑 2분의 x랑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세 번째 경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경우를 그 다음 순서로 많이 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에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고 괄호 앞에다가 숫자를 써줘야 된다라고 해서요. x 더하기 y 곱하기 5가 있을 때 5하고 x 플러스 y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네. 2x 곱하기 2x 하면은 네. x 제곱 그렇죠. 2x 곱하기 2x면 x제곱도. 근데 숫자는 숫자끼리도 뒤에 가서 배워요. 요거 이제 계산할 때에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야 돼서 요건 이제 2x 곱하기 2x는 풀어 적으면 2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x잖아. 근데 우리가 앞에서 결합법칙, 교환법칙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순서를 좀 바꿔 적어도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를 바꿔 적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x다가 되고 그럼 앞에 거 두 개 계산하면 4 곱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 x제곱이다가 되는데 그때 여기에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하기 생략해서 4x제곱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써주게 되는 게 우리 목표야. 요번 단원에서. 알겠죠? 자, 나눗셈 기호의 생략인데요. 나눗셈 이게 a 나누기 3 있을 때 이 나누기 3 나누기 있는 걸 분모로 보내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간단한 나눗셈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a 나누기 3 같은 경우엔 3분의 a단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a 곱하기 3분의 1이고요. a 곱하기 3분의 1이 이게 숫자니까 3분의 1a라고 써도 되고 3분의 a라고 써도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곱하기로 바꿔줘가지고 역수로 만들어서 곱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나누기하고 이렇게 간단한 식이 있으면 이 녀석을 분모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거지. 한 줄이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요, 분수 있을 때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앞에 있든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분의 x랑 4분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4분의 x는 다 똑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얘를 많이 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가 있을 때 분모로 보내면 된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 나누기 b 곱하기 c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요. 여기 지금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a 나누기 b 곱하기 c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c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누기는 써 있는데 여기 곱하기는 없을 경우에 이거 괄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나누기 뒤에 있는 b 곱하기 c가 모두 a의 분모로 내려가서 bc분의 a가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요? 자, 넘어가시면 이제 시계값인데요. 자, 대입. 자, 대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 어떤 문자의 수를 바꿔놓는 것을 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1이 있는데 자, 여기에 x자리에다가 3을 넣으래요. 자, x가 3일 때 그러면은 요 x자리에다가 이렇게 3을 넣어주는 거 이걸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더하기 1이다가 되고 7이다 이렇게 그 값을 구해주는 것을 바로 시계값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계값은 문자를 사용한 식에 어떤 수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를 시계값, 선생님이 방금 예로 들어준 거에서는 7이 바로 시계값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자, 시계값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식을 가장 간단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막 뭐 한다 막 써 있는데요. 요거 다 이제 제껴두시고요. 식을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그냥 간단히가 아니라 최대한 식을 간단히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2번 정도 주의하시면 됩니다. 음수를 대입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똑같은 거 2x 더하기 1이 있는데 선생님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볼게요. 근데 괄호를 쓰지 않으면 2 빼기 3 더하기 1이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음수를 넣을 때는 괄호를 넣어야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다가 되겠지? 그래서 괄호 꼭 넣어주시고 이때의 시계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아주셨니? 네, 그래서 여기 음수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문제 풀어줄 때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대입했다가는 실수합니다. 실수. 알겠지? 실수를 줄이는 게 여러분들 방금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숙제를 수점했잖아. 그지? 그때 여러분들 틀린 거 다 뭐야? 실수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실수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꼭 괄호를 넣어서 음수 대입할 때는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항식과 1차식 보도록 하시면은 자, 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3x 더하기 4y 플러스 5라고 하는 요 식, 이건 식이라고 불러요. 요 식인데 그냥 식이 아니라 다항식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얘를 이제 왜 다항식이라고 부르느냐? 3x, 4y, 5처럼 더하기랑 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다 쪼갰을 때 그때 이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항이라고 부르고 그 항이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자, 한 개만 써 있어도 다항식이야. 예를 들어서 3x. 자, 얘는요. 여기 아래 설명 보시면 단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다항식은 한 개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3x는 항이 한 개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요. 단항식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리고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기억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형 누나 세대에도 아닐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시험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 요즘에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자, 중학교 1학년이 시험 보던 시절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려왔던 게 이거야. 3x 적어놓고요. 얘는 다항식이라고만 불러야 된다. 이런 보기가 있었어요. 또는 얘를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다항식? 이거 마늘 다자 사용한 거잖아. 그치? 한자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요? 이거 마늘 다자 사용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개면 다항식이 아니라 단항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 개짜리도 다항식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단항식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x-2y처럼 항이 두 개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항식이라고만 불러야 되고요. 단항식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자, 상수항이란 무엇이냐? 5와 같이 지금 요 주어진 거에서 5처럼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상수항.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개수. 개수란
문자 앞에 있는 수를 개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3x의 개수는 3이야. 4y의 개수는 4예요. 이거를 수학하는 사람들끼리는 x항의 개수는 3이다. y항의 개수는 4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아래 요거 한번 총정리 가볼까? 2x-3y 플러스 4에서 항은 2x와 자 주의할 점 부호까지 가져가야 돼요. 마이너스 3y 그리고 4 이거 3개가 바로 항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상수항은 문자가 없는 4를 상수항이라고 부르고 x의 개수는 x 앞에 써있는 숫자 2 y의 개수는 y 앞에 써있는 숫자 마이너스 3을 y의 개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넘어가시면 차수가 있는데 차수는 문자에 곱해진 개수라고 부르는데 바로 4x제곱에 이 지수 위치에 써있는 숫자를 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4x제곱의 차수를 찾아봐라 그러면 2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y5제곱의 차수는 5인 거예요. 쉽죠? 네, 자, 지수. 그래서 자, 근데 그때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큰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4x제곱 마이너스 3y5제곱 플러스 2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녀석의 차수는 2라고 적으면 안 되고 5라고 적어야 된다. 알겠지? 큰 숫자. 알겠죠? 그래서 큰 숫자를 차수라고 부르고요. 자, 1차식은 다항식에서 차수가 1인 다항식을 1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너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5차식이에요. 5차식. 알겠죠? 1차식은 4x-3y 플러스 2. 자, 이런 거가 이제 1차식입니다. 차수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1차식이라고 부른다. 자, 넘어가시면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자, 단항식 곱하기 수. 요거 이제 준호가 궁금해했던 게 요거죠. 곱하거나 나누거나 할 때. 그래서 단항식이랑 숫자를 곱할 때는 수끼리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죠. 수끼리 곱하면 된다. 그래서 7x 곱하기 4가 있으면 7 곱하기 x 곱하기 4라고 쪼개 적을 수가 있고 결합법칙에 의하면 7 곱하기 4를 앞에다가 쓸 수가 있고 요걸 계산하면 28x가 된다라고 써있는 건데요. 우리 요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서 28x다 라고 넘어오자 이거. 알겠죠? 네, 자 예를 들어서 3x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6x다 이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숫자끼리만 그냥 곱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단항식 나누기 수 있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숫자끼리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 만들어 주시고 여기 지금 15x 나누기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 역수 만들어 주고요. 숫자끼리 곱해서 약분 때려서 3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x가 결론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네, 숫자끼리만.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분배 법칙을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하고 괄호 열고 2x-4 있으면 여기에 곱하기 기호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3x가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할 건데 웬만해서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준 후에 이 녀석을 분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지요? 자, 넘어가시면 덧셈과 뺄셈인데요. 동류항들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동류항들끼리만. 그렇다면 동류항이 무엇이냐?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x. 자, 식 이렇게 있으면 이때 얘랑 얘를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x 1차잖아. x 1차 항이기 때문에 동류항이다. 이거야. 자, 이 동류항들끼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동류항들끼리 계산할 때에는 문자 앞에 있는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3에서 빼기 1 해서 2x가 되고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동류항들끼리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수항들끼리는 모두 동류항이다 라고도 적혀있죠. 자, 동류항의 계산, 동류항끼리 모은 후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다라고 적혀있는데요. 좀 어려운 거 한번 적어볼까? 3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x 플러스 5y. 자, 요거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동류항들끼리 짝지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x1차 얘네 둘이 동류항이고요. 그 다음에 2y 플러스 5y 얘네 둘이 동류항이고 이 녀석은 동류항이 없어요. 외톨이입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동류항들끼리 자, 초록색 먼저 계산하면 2x고 빨간색 계산하면 플러스 7y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쫄래쫄래 따라오면 됩니다. 2y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알겠죠? 동류항들끼리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또 마찬가지로 동료항들끼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괄호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괄호다라고 선생님이 많이 표현하죠. 쓸데없는 괄호예요. 괄호가 그냥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얘는 주의해야 되는 괄호죠. 왜?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거든.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줄 때요. 지금 3x-7 뒤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처럼 이제 부호가 반대로 빠져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1이 분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호가 반대로 빠져나온다라고 알아두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a 나누기 3 곱하기 b 돼 있는데 그럼 얘는 a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b야. 그지? 그러면 3분의 a b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여기 지금 나누기 5를 곱하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5에 분모 깔아주고 분자에 곱하기 기호 생략하면 4하고 괄호 열고 x 더하기 y. 요것도 맞죠. 옳지 않은 거 찾아줘야 되는겨.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m이 4개 곱해져 있어요. 그럼 m4제곱이 되고 곱하기 3분의 1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3분의 m4제곱. 그러니까 요것도 맞고요. 자, 4번에 요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4번 조심. 왜냐면 여기 지금 곱하기 기호 생략되어 있는데요. 여긴 나누기 기호가 굳이 있는데 여긴 곱하기 기호가 굳이 생략되어 있는 건 여기 괄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p 곱하기 q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요거 나누기를 역수로 바꿔주려면요 4분의 3r을 4분의 3r로 고친 후에 역수로 바꿔주는 게 실수 안 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수 뒤에 있는 문자는 분자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p 곱하기 q 곱하기 3r분의 4가 돼. 그죠? 그럼 분모는 3r분의 4가 되고 분자는 4p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끝나요? 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300원의 x%는 30x원이다. 그러면은 3,000원에다가 곱하기 x% 100분의 x 해주시고요. 여기 00, 00 이렇게 약분 때려주시면 30x다가 나옵니다. 1번은 옳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a1의 10%는 그럼 똑같아요. a 곱하기 100분의 10 해주면 되는 거고 a 곱하기 10분의 1이거든? 그러면 10분의 a가 돼야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10분의 1 a라고 적혀 있는데요. 10분의 a와 똑같은 숫자죠? 그래서 이것도 땡. 자, 그 다음에 3번. xkg의 20%는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20 해주면 되고요. 100분의 20은 x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5분의 x다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20x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아요. 오케이. 네. 자, 어이구, 요거 선생님 함정이 있다. 물론 답은 3번이 옳지 않지만, 얘는 킬로그램인데, 이거는 그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람으로 바꿔줘야 돼요. 킬로그램을 그람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몇 하면 되게?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그러면 약분 때리면 갑자기 미터만. 200x g이라고 해주는 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자, 기억부터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고요.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x예요. 자, 그때 둘레의 길이라고 얘기했으면 모든 변의 합이니까 x 더하기 x 더하기 x가 돼서 3x여야 되지. 그지? 3 곱하기 x.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옳은 거 찾으래요. 자, 니은.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래요. 직사각형인데 여기가 x고 여기가 y. 그때 둘레의 길이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둘레 또 여기 4개만 다 더해야 되잖아.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인데 아까 얘기했죠. 동료형들끼리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가 똑같은 애들끼리만 동료형인 거야. 그럼 x 더하기 x는 2x죠. x가 2개 있으니까 y 더하기 y는 2y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얘는 동그라미. 자, 디귿의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고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평행사변형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지? 그래서 x 곱하기 y가 넓이고 xy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윗변의 길이가 x, 아랫변의 길이가 y, 높이가 h인 사다리꼴이에요. 자, 사다리꼴 이렇게 생긴 거 다 알죠? 네. 자, 여기가 x, 아래가 y, 높이가 h.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맞나요? 네. 네. 자, 그러면 2분의 곱하기 5 생략하면 x 더하기 y 곱하기 h. 근데 여기 왜 h고 여기가 있냐? 리을 틀렸죠. 네.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네. 자, 그 다음에 740번. 정가가 4,000원인 물건을 X% 할인하여 판매할 때 물건의 판매 가격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알려주거든요. 왜 계속 알려주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때네요. 미안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 퍼센트 할인받는다, 퍼센트 더 받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 악랄한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중학생들한테 알려주는데요. 요거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A의 X% 증가면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해주면 돼요. A의 X% 감소면 그러면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X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꼭 적어주시고 암기하세요. 알겠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X% 증가하는 거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분배가 되거든. 그러면 처음에 분배해서 A, 두 번째 분배해서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원래 가격이고요. 이거는 A의 X%의 가격이야. 그래서 원래 가격에 A의 X%의 가격을 더하겠다. 이게 A를 X% 증가시킨 가격이다 이거야. 알겠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4,000원인데 X%를 할인하겠다는 건 감소시키겠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4,000 곱하기 1-100분의 X. 됐어요? 네. 자, 그럼 분배 때리는데 처음에 1에 분배되면 4,000 곱하기 1하면 그냥 4,000이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x에 분배되면 마이너스 40x 이렇게 되겠지. 그지? 0두 개 생략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X%를 할인한 물건의 가격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이 X% 증가, X% 감소 문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한 3년쯤 배우면 곧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저렇게 해서 문제풀 들어가세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지만 저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알겠죠? 네. 자, 744번 문제 거속시 문제네요. A 지점에서 12km만큼 떨어진 B 지점까지 시속 Xkm로 가는 도중에 30분간 휴식을 취하였대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시속 Xkm로 갈 거고 총 거리는 12km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중간에 30분 휴식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단위가 뭐야? 시간이잖아, 시간. 그지? 그러면 30분 휴식을 바꿔야 돼요. 0.5. 그래서 2분의 1 시간을 휴식을 취했다.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줘야 되고요. 시속 Xkm로 12km 가려면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지? 그래서 X분의 12 한 만큼의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에 2분의 1 시간 쉬었으니까 2분의 1 시간 더 해줘야지. 그래서 이게 총 걸린 시간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골라준 몇 번인가 이거?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면 농도네요. X%인 소금물 200g과 자, 농도 문제 어떻게 풀어라 했어요, 선생님이? 비커 그리면 풀린다 그랬어요. 자, 비커 그리면 풀립니다. 자, X%의 소금물 200g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의 소금물 300g이 있대요. 근데 얘네들을 섞어서 뭐를 만들겠대? 소금의 양.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봐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했네요. 그러면 소금물끼리 섞는데요. 소금끼리 뭐 서로 뭐 새끼치거나 서로 죽이거나 하지 않잖아요.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과
여기에서의 소금의 양, 첫 번째 소금물의 소금의 양 더하기 두 번째 소금의 양을 한 게 세 번째 소금물의 소금의 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소금의 양 공식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겠습니까? 외우세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게 소금의 양이야. 그러면 첫 번째 소금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200. 이게 소금의 양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커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y 곱하기 300. 이거 두 개를 더해줘야 마지막 비커에 들어있는 총 소금의 양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약분약분 때려주면 2, 약분약분 때려주면 3이 생기니까 2x 더하기 3y가 바로 최종 소금의 양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넘어갑니다. 자, 752번. 옳지 않은 거. 자, 한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이라고 했어. 이거 한번 그려볼까? 자, 정육면체니까 모든 면의 크기를 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리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자, 정육면체에 뭐 찾으래? 건널비 찾으랬는데, 정육면체는 6개의 면이 다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의 면만 넓이를 구해주고 6배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하나의 면의 넓이는 가로가 A고 세로가 A이기 때문에 A 곱하기 A 해서 A 제곱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게 하나의 면 넓이인데 건넓이는 여기 6배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6 해줘서 6A 제곱이 돼야 됩니다. 1번 맞네요. 1번 땡. 자, 이렇게 가서 이제 옳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2번 원주율을 3.14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 공식이 R 제곱 곱하기 파이잖아. 네. 맞아요? 반지름 제곱 곱하기 파이 기억나요? 네. 파이가 기억이 나나? 우리 파이 안 배웠잖아. 맞아요. 네. 원줄로. 여러분도 아직 파이 안 배웠잖아요. 네. R 제곱 곱하기 원주율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래 3.14 하라 그러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R 제곱에 곱하기 3.14 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3.14도 어쨌든 간에 숫자기 때문에 문자 앞에 쓰고 곱하기 2로 생략해야 되세요. 3.14 R제곱이다라고 해줘요. 그럼 2번도 맞아요. 자, 3번에 원가가 3,000원인 물건에 X%의 이익을 붙였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3,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000이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3,000 더하기 30A. 근데 3A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알겠나요? 갑자기? 네. 마시고 오세요. 계속 풀고 있을 거예요. 자, 754번. I는 좀 있으면 배워요. 자, 754번 볼게요.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다. 그랬을 때 이걸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대입하는 문제, 대입. 근데 대입할 때 음수는 꼭 바로 쳐가지고 대입하는 거 버릇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x 곱하기 y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 자 14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의 제곱 x자리에 마이너스 2 적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이 곱하기 먼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되고요. 빼기 자 분자는 14고 요 거듭제곱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예요. 4 더하기 3 해주니까 7 되죠. 네. 자, 그때 7과 14 약분해주면 2가 되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주면 2번. 자, 넘어갑니다. 자, 화씨온도를 섭씨온도로 나타내면 이거래요. 자, 그랬을 때 화씨온도 77을 섭씨온도로 나타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P자리에다가 77 넣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9분의 5 괄호 열고 77 빼기 3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9분의 5 곱하기 이거 빼주면은 4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약분 때리면 5가 되고 5, 25 섭씨온도로 25도씨다 이렇게 P자리에다가 그 숫자 넣어주면 돼요. 왜? 화씨온도가 P랬거든. 알겠죠? 네. 예, 이거 이제 대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763번 문제 봅니다. 지면에서 1k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6도씨씩 낮아지는데 현재 지면의 기온이 25도씨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 주의해야 될 거, 조심.
초등학교 때도 나왔지만 얘가 지금 1km니까 쉬운 문제니까 1km죠. 어려운 문제에서 저거 예를 들면은 2km나 3km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1km당을 찾아야 돼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1km당 6도씨씩이야. 그러면 2km에 6도씨라고 써있으면 1km에 3도씨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낮아진대요. 근데 지금 얘는 1km고요. 낮아진대요. 자, 높이가 h 올라갔대요.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 25도에서 낮아지니까 빼야지. 그지? 높이는 h, 야, 이거 미터다. 야, 여기서 함정을 파네요. 이거 미터입니다, 미터. 그죠? 이거 함정이에요. 미터예요. 조심하세요. 그럼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1000분의 1 곱해주면 1000분의 1.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1000분의 1 h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야, 이런 함정을 파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면 약분해주고 25 마이너스 500분의 3 h. 자, 이게 정답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면에서 높이가 1500m인 곳에 기온을 구하여라. h 자리에 1500 적으라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다 넣어볼까? 25 빼기 500분의 3 곱하기 1500 이렇게 해주라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 때리면 3 생기니까 3, 3, 9. 그래서 25 빼기 9가 돼서 16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거 안 적었네. 됐나요? 네. 예. 자, 넘어갑니다. 잠깐만. 이거 안 적었어. 영상 보고 적으세요. 네. 왜요? 아, 지금 저기가 이거 우리 앞으로 10문제 넘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얼른 할게요. 자, 주어진 다항식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9문제가 나. 자, 상수항은 1이다. 상수항은 1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죠? 문자가 없는 게 상수항이었으니까, 그지? 네. 네, 1 땡치고요. 맞으니까. 항은 3개다. 요거 해가지고 3개 맞죠? 그죠? 네. 이것도 땡치고요. x제곱의 개수는 3이다. 맞아요. 네, 이것도 땡치고요. x의 개수는 4다. 아니에요. 자,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4. 그렇지. 마이너스 4. 부호까지 항상.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1차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문자가 1차 문자가 최고차인 걸 찾으면 돼요.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분모에 있으면 1차식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 제끼고요. 이거는 제끼고요. 이건 2차식이죠? 제끼고요. 그래서 2번, 3번 골라주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만 계산해주면 돼요. 얘가 아니라 12x가 돼야죠. 그죠? 이것도 제끼고요. 자, 요것도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6 나누기 3 해주면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2x가 돼야죠. 제끼고요. 자, 나누기 2는 분배 들어갑니다. 알겠죠? 분배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얘가 아니라 2분의 x 더하기 2가 돼야겠지. 그죠? 3번도 땡. 자, 3분의 1도 분배 갑니다. 약분 때려줘야 되고요. 첫 번째 3x가 되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4번이 맞네요. 오케이? 네. 자, 781번.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어요? 선생님이 시계를 봤거든. 얼마나 작았다는 거 알았어요. 자, 동요한 길이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모에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땡치세요. 알겠죠? 네. 차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동요항 아니죠? 동요항은 같은 문자, 같은 차수여야 돼요. 이거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동요항 아니고요. 요거 골라주면 되겠다. 그죠? 3번. 나머지 거는 뭐 4번은 차수는 똑같은데 문자가 다르고요. 5번은 문자는 똑같은데 차수가 다르잖아. 그지? 자, 넘어가. 자, 784번. 자, 이것을 간단히 하래요. 자, 요거 분배 때려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분배 때리고요. 여기 나누기 4도 분배 때려야 돼요. 요거 한 묶음 먼저 계산해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분배 때리면 곱해야 되는 거다. 마이너스 6. 그렇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자, 나누기 4가 분배되면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류항이네요. 그지? 마이너스 3x. 이렇게 동류항이네.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A는 그러면 마이너스 3인 거고 B는 그러면 마이너스 7인 건데 그거 두 개 서로 곱해라 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래서 21이다. 자, 넘어가자. 78번. 788번. 78번이 아니라. 네. 자, 요거 길 내는 문제인데요. 길 내는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풀으라고 방학 동안 설명해 줬던 거 기억납니까? 일단 그 내용 본 다음에 아닌데요. 중간에 빼라고 했어. 네, 절대 아니에요. 네. 자, 여기는 요 길을요, 이렇게 귀퉁이로 밀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알겠죠? 네.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100인데, 여기가 x잖아. 네. 그지? 요 폭이 x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보다 x만큼 작아졌으니까, 그렇지, 100 빼기 x.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인데, 여기 폭이 x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 빼기 x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둘레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요 둘레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요 둘레는 그냥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 되죠. 그래서 80 빼기 x 더하기 100 빼기 x 더하기 80 빼기 x 더하기 100 빼기 x. 선생님 저 그렇게 구하는 거 너무 멋없고 싫은데요. 그러면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근데 난 그냥 다 더할게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동류항이잖아. 그치? 그러면 360 될 거고 문자끼리 마이너스 x를 4번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x. 이 녀석이 둘레가 되겠습니다. 그냥 순간 더하면 되는 거 같아요. 어디요? 360 마이너스 지울게요. 자, 이거 넓이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레 구하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밀면 안 돼요. 밀면은 둘레가 바뀌어요. 여기서 그냥 해야 돼요. 여기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구하는 네. 자, 볼게요. 원래 구하는 거요. 자, 여기 요 파란 거. 요 파란 거의 길이가, 지금 내가 여기 파란 거로 칠했잖아요. 네. 요 파란 거의 길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파란 거가 80 빼기 x예요. 이거 한 세트가 80 빼기 x야. 왜냐면 80에서 x 뺀 거잖아. 그지? 그럼 80 빼기 x가 4개 있죠? 80 빼기 x, 80 빼기 x, 80 빼기 x, 80 빼기 x 4개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80 빼기 x에 곱하기 4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 거. 이거가, 여기 좀 넘어갔는데. 자, 이거가, 이 빨간색이 100 빼기 x예요. 100 빼기 x. 여기가 x니까.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2개, 3개, 4개 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자, 100 빼기 x도 4개. 그래서 요걸 다 더해주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을 다 더한 게 되는 거니까 둘레가 나와요. 알겠죠? 네. 자, 분배합니다. 이것도 분배할게요. 그러면 320 마이너스 4x 플러스 400 마이너스 4x. 자, 동류항이 얘 둘이 동류항이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8x. 얘들이 동류항이죠? 플러스 720. 자, 이게 둘레가 됩니다. 붙이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얘가 된대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분수는요, 분모가 1개 있고 분자가 2개 있으면 이렇게 선생님 요거 이제 좀 약간 하트 모양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왠지 하트 같잖아요. 아닌가요? 하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2개의 분수로 쪼개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알겠죠? 여기가 더하기니까 더하기고 여기가 빼기면 빼기예요. 자,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모가 하나 있고 분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쪼개졌고 이렇게 쪼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쪼개 적을 때 주의할 점은 자, 뒤에 거 쪼개자면 2분의 x 플러스 2분의 2니까 1이 되는데 2분의 2니까 1이 되는데 주의할 점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꼭 괄호 쳐야 돼요. 알겠죠? 원래는 하나짜리 항이었는데 우리가 2개짜리 항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괄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괄호 풀어주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x 그리고 2분의 1x죠? 네.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얘 계산해 줄 건데 얘들이 동류항이죠? 네. 숫자는 숫자끼리. 그러면 마이너스 통분해야겠다.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 그냥 6분의 4. 네. 6분의 4, 6분의 3 그러면 6분의 1 그죠? 6분의 1x 그 다음에 요것들 얘랑 얘가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그쵸? 자 그랬을 때 얘가 얘랑 같은 모양이래요. A는 그러면 6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거 두 개 서로 더하래요. 또 통분해야 되죠? 6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6분의 8 그죠?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A는 이거고 B는 이거래요. 여기를 계산하래요. 자 대입할 건데요. 대입할 때 이것처럼 항이 2개 이상일 때에는요. 이 자리랑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줄 때 반드시 괄호 쳐야 됩니다. 괄호 열고 3x 플러스 2y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항이 원래는 한 개였는데 우리가 두 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개짜리 두 개 항으로 만든 거는 괄호 꼭 쳐야 된다 그랬죠? 여기도 보세요. 항이 원래 한 개였는데 이걸 대입하면 항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괄호 꼭 치셔야 돼요. 여기 비대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y 이제 괄호 풀어주시면 앞에 있는 괄호는 그냥 풀면 되고요. 3x 더하기 2y 뒤에 있는 괄호는 마이너스 2가 분배가 돼야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됐나요?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자. 얘랑 얘랑 동류항이네. x 1x니까 네. 그지? 얘랑 얘랑 동류항이네. 그러면 플러스 8y 네. X가 너무 그래서 3번 골라주면 돼요. X가 너무 Y도 800번. 자 803번 볼게요. 800까지 안 돼. 자 어떤 다항식에서 이걸 뺐더니 얘가 됐대요. 자 어떤 다항식을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에서 빼기 괄호 꼭 쳐야 된다 그랬다. 3x-4y 3x-4y를 네모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가 됐대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 문제 풀었을 때 우리는 이 항을 배웠고 등식의 성질을 방학 동안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 항과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도 되지만 책 순서상 아직 우리가 이 항과 등식의 성질을 배운 순서는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예를 들어 설명해줬죠. 자 5 빼기 2가 3이야. 5를 알고 싶어. 그러면 5는 3 더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지? 자 똑같아요. 이게 5 빼기 2는 3이다처럼 생각하세요. 그러면 네모는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에 더하기 3x 빼기 4y 해주면 되는 거야. 네. 알겠죠? 저 숫자 이동한 거랑 똑같이 이동시켜 보세요. 이게 등식의 성질이고 이게 이항이야. 뒷단어 넣어서 배울. 이미 알고 있죠? 자 이제 괄호 풀어줄 건데 이게 더하기 뒤에 있는 괄호라 의미가 없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 플러스 3x 마이너스 4y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1y 이렇게 된다. 3번 됐어요? 네. 네, 자 라스팡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떤 다항식이 잘못 푼 문제예요. 왜 이렇게 잘못 푸는지 철수랑 영민은 왜 이렇게 문제 잘못 푸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잘못 풀어요. 어떤 다항식을 네모라고 합시다. 원래는 어떤 다항식에서 4x-3을 뺐어야 됐대요. 이게 바른 식이야. 자 근데 얘가 잘못했대. 뭘 잘못했냐? 잘못해서 더했대. 이렇게 나쁜 놈 더했대. 그랬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됐대요. 자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네모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항과 등식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그거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지만 숫자 넣어가지고 볼게요. 자 2 더하기 3이 5예요. 2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5 빼기 3이죠? 자 똑같이 볼게요. 얘 더하기 얘가 얘예요. 네모 알고 싶어요. 그러면 네모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빼기 4x 빼기 3이죠? 맞나요? 괄호 꼭 치세요. 자 마이너스 괄호 풀어주면 부호 반대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10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구한 건 네모예요.
바르기 계산한 식을 찾으시오라고 했으니까 바르기 계산한 건 네모에서 4x-3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이라는 네모에서 빼기 4x-3 해줄게요. 자, 요 마이너스 괄호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렇지 3. 자, 동료끼리 계산하자. 마이너스 13x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13. 자, 이게 바로 바르기 계산한 식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